반짝반짝 책정거장. 안녕하세요. K입니다. 지난 2025년 3월 26일이 이 채널에 첫 영상을 올린 지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처음에는 구독자 3명으로 시작됐었는데 어느새 17,000명이 넘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구독해주시고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채널에서 다뤘던 책들을 꺼내봤어요. 물론 전자책으로 읽은 것도 있어서 여기에 제가 1년간 다뤘던 모든 책이 다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책들을 몇 권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몇 권을 꼽으라면 이 책들이 될 것 같아요.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손웅정 작가의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다우치 마나부의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 존 릴런드의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고요엘 작가의 독학력, 그리고 루시모드 몽고메리 작가의 빨간 머리 앤과 에이버니의 앤, 마지막으로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입니다.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은 400페이지가량 되는 비교적 두꺼운 책이었는데 관련된 일화가 많이 담겨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전체 주제를 짐작하게 해주는 짧은 일화가 있는데 제 영상에서 다루긴 했지만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이것만 좀 읽어드릴게요. 2009년 말, 짐은 워런 버핏을 차에 태우고 오마하 시내를 달리고 있었다.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때였고 오마하도 예외는 아니었다. 짐이 워런에게 물었다. 아무라군요. 과연 경기가 회복될까요? 짐,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스니커즈였어요. 그럼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스니커즈예요. 그리고 침묵.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네, 이 책은 앞으로 무엇이 변할까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즘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빠른 변화는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깊은 통찰력으로 그것들을 일깨워줍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이 아닌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꼭 잡고 있으면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불변의 법칙 23가지, 이걸 읽고 나서 인생 깨달음을 얻었다,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구나, 맞아. 미래를 굳이 정확히 예측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였어. 라는 수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 채널에서 아주 효자 역할을 했어요.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고요. 이 책 영상을 보고 구독해주신 분들이 아주 많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아주 고마운 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님의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이 책입니다. 손웅정 작가 본인의 인생관과 생활 신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처럼 개인의 이야기라서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읽었었는데 정작 읽고 난 후에는 여운이 아주 오래 갔어요. 손웅정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감동을 느꼈거든요. 이렇게 단단한 사람도 있구나. 짱돌처럼 아주 단단한데 그런데 또 생각이 경직돼 있진 않고 아주 유연합니다. 책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배움이라는 마찰이 없이는 품격도 만들어질 수 없다. 품격을 만들기 위해선 배움이라는 마찰을 이겨내야 한다. 라는. 실제로 손웅정 작가는 30대 초반부터 배우지 못한 운동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서를 시작했는데요. 40대 후반부터는 나이 60이 넘은 지금까지 독서 노트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총 6권의 독서 노트를 갖고 있대요. 독서와 관련된 이분의 신조는 적자 생존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글을 적는 자, 즉 읽은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인데요. 표현이 재밌죠? 이분은 워낙 독서에 내공이 있어서 그런지 사용하는 표현들이 참 재치가 있어요. 그래서 읽는데 깨알 재미도 있었습니다. 아, 나 책 좀 읽어야 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되네 싶은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책을 막 읽고 싶어지게 하는 자극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의 금융 전문가인 다우치 마나부의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인데요. 소설 형식을 띠고 있어서 읽는 데에 부담이 없어요. 주인공들이 한 부자 노인으로부터 3가지 수수께끼를 풀도록 제안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수수께끼는 1. 돈 자체에는 가치가 없다. 2.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3. 다 함께 돈을 모아도 의미가 없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다 말이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돈 그 자체의 속성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돈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조 8,803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 있다면 이 돈으로 뭘 하시겠어요? 머릿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떠오를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 나라의 사람이 모두 사라져버린다면,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나라의 화폐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조가 넘는 큰 돈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3조 8,803억 원은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폐기된 지폐의 액수인데요. 해마다 돈이 태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그 자체는 가치가 없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 책은 정말 읽어보실만 해요. 너무 고리타분하게 뜬구름 잡는 훈계만 베푸는 책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읽다 보면 거부감이 들지 않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새로운 깨달음도 얻게 되고요. 다음 책은 고요엘 작가의 독학력입니다. AI 기술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노래도 만들어주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인간이 공부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역설적으로 이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독학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보와 학습 콘텐츠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젠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학을 통해 여러 분야들에서 전문적이 되어갈 때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뒤처지게 되고 도태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학습 콘텐츠들은 정말 많죠. 저 역시 불과 몇 년 전이었다면 유튜브에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엄두도 못 냈었을 텐데 여러 도구들과 프로그램 사용법 콘텐츠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도움이 되는 책이었어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존 릴런드의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입니다. 책 소개를 보면 삶의 끝에서 만난 현명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한 6가지 지혜, 내 삶의 가치를 찾는 6번의 인생 수업이라고 써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읽으면서 이 말에 그렇게 공감이 가진 않았어요. 내적으로 성숙한 존경스러운 어르신들의 감동적인 특성이나 통찰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저 다큐멘터리처럼 6분의 어르신들의 노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었거든요. 차라리 책 소개가 노후의 현실적인 삶 이런 식으로 써 있었다면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았을 텐데 교훈, 지혜, 가치 이런 것들을 소개해서 강조하니까 약간 이질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고요. 얻은 그 깨달음의 가치가 커서 그래서 이 책이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 책의 한 연구가 소개되었는데요. 제가 다른 책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1993년에 미국의 연구자들이 4개의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나이 80이 넘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약 지금과 같은 몸으로 1년을 사는 것과 더 젊고 팔팔한 몸으로 돌아가서 더 적은 기간을 사는 것,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병들어 있는 그 상태라 할지라도 젊어서 더 조금 사는 것보단 그 상태에서 더 오래 사는 게 낫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늙고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둘 떠나고 아무 낙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도 사람은 적응하고 그 삶에서 또 나름의 행복을 찾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노후에도 사람은 살고 싶어 한다는, 그때에도 그때의 행복이 있다는 그 깨달음이 노후를 좀 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했달까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이 마음에 남았었습니다. 다음은 한강 작가의 힐하버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후에 한강 특집으로 한강 작가의 장편 소설들 리뷰를 여러 개 제작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출판된 한강 작가의 장편 소설은 총 8권이고요. 그중에 6권의 리뷰를 제작했는데 나머지 2권에 대한 리뷰도 차차 제작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읽은 한강 작가의 6권의 장편 소설 중에서는 저는 힐하버 시간이 가장 마음에 남았어요. 한강 작가의 소설은 문장들이 참 아름다운데요. 읽다 보면 아름다운 수채화를 보고 있는 착각이 듭니다. 그런데 힐하버 시간은 문장뿐만 아니라 구성력이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마치 치밀한 방식으로 설계된 아주 어려운 보드게임을 하는 기분이랄까요? 어떤 분들은 힐하버 시간이 아주 난해하다,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 라고 평하지만 꼼꼼히 읽다 보면 그 치밀한 설계력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흩어진 블록들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희열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 소설은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독하게 고독한 소설입니다. 언어는 사람을 소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심장을 맞대도 입술을 맞대도 사람은 영원히 어긋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소통하기 위해 또다시 손을 내미는 존재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은 별로 따뜻하진 않아요. 이야기에서 얻어지는 감동도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숨겨진 본연의 고독을 건드린다는 면에서 마음이 동했었고요. 문장력과 구성력이 너무도 훌륭해서 한강 작가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하게 된 소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빨간 머리 앤을 빼놓을 수가 없죠. 빨간 머리 앤 시리즈는 총 8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빨간 머리 앤으로 알려진 건 시리즈 중에 1권인 그린 게이블스의 앤입니다. 지금까지 그 1권과 2권 에이버니의 앤 오디오북을 제작했었는데요. 1권은 더 디퍼런스 출판사의 책으로 낭독했었고요. 2권의 에이버니의 앤은 직접 번역해서 낭독했었습니다. 3권인 레드먼드의 앤 역시 자체 번역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앤 시리즈는 지금까지 읽어본 소설책들 중에서 저에게 있어서는 단연 탑인 책입니다. 아름답고 따뜻하고 착하고 정의롭고 창의적인 이 모든 수식어들이 적용되는 참 잘 쓰여진 책입니다. 어떤 소설이 좋은 소설인 걸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한강 작가나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같은 거장들의 작품처럼 훌륭한 문체와 깊은 사유와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소설들도 물론 명작이죠. 하지만 어린아이와 어른들 할 것 없이 다양한 연령대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읽고 즐길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들로 쓰여 있으면서도 읽거나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착하게 살고 싶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소설은 정말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어떤 소설이 좋은 소설인가를 한참 고민할 때 역대 노벨상 수상 작가들의 책을 여러 권 연달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책을 읽을수록 인상이 자꾸 찌푸려지고 마음이 우울해졌었어요. 세상과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머리엔 시리즈의 경우엔
제가 올린 오디오북에 달린 댓글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행복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작업이 상당히 고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올리는 콘텐츠들 중에서는 빨간머리 앤 시리즈가 가장 선한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제일 가치 있게 느껴져서 제작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루시모드 몽고메리 작가의 빨간머리 앤 시리즈, 이건 정말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책입니다. 네, 1주년 기념으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어요. 제 채널은 책 전문을 낭독하는 오디오북 콘텐츠와 책을 소개하고 일부를 낭독해드리는 리뷰 및 낭독 콘텐츠와 한강 작가 특집 콘텐츠, 그리고 신앙송과 쇼츠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다양하게 이것저것 손대봤는데요. 앞으로도 고여있지 않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면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1년 된 초보 북튜버예요.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오랫동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봄꽃들이 참 많이 피었습니다. 봄은 유독 빨리 지나가는 계절이죠. 잠시 시간 내어 꽃구경도 하시고 봄 나들이도 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저는 또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